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올라온 겐다이 비즈니스 칼럼인데요. 한국에 비해 굼뜬 일본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비판을 다룬 내용이군요. 잡지 접속 랭킹에 오르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두 나라의 FTA 관련 역사를 짚어보며 일본의 무역 자유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일본은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인 RCEP에 서명하였다. 지금까지 한일 간에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고 양국을 포함한 멀티 FTA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RCEP이 발효되면 처음 한일 간 FTA가 연결된다. FTA의 추진 속도에는 한일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WTO를 중시하고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외환 위기가 마무리된 1999년경부터 한국은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일본에서는 2002년 11월에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나 한국에서는 2004년 4월에 드디어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다. 또한 칠레와의 FTA 서명 후인 2003년 8월에 한국 정부는 FTA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 로드맵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캐나다, 에프타, 아세안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와 같은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단기적 대상 중 일본 및 멕시코와는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캐나다가 조금 늦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체결됐다. 나아가 장기적 대상에 대해서도 EU와는 2011년, 미국과는 2012년, 중국과는 2015년에 FTA를 체결했다. 한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GDP를 경제 영토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제 영토가 전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까지는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비중이 크게 높아져 2019년에는 76.7%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서명한 RCEP이 발효되면 경제 규모로만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의 5분의 4가 넘는 국가와 FTA를 맺은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주요 국가의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2012년, EU와 2011년에 FTA를 발효시킨 반면 일본은 미국과 2020년, EU는 2019년으로 모두 8년 정도씩 뒤처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2015년에 FTA를 발효시켰는데 반해 일본은 근본 RCEP 체계를 통해서 향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또 한국의 FTA는 일본 것과 비교해 자유화율이 높다. FTA에 대해서는 자유화율이 중요하다. 자유화율, 즉 관세가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는 품목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큰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유화율을 품목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 아세안, 베트남, 중국에 대해서는 95%를 밑돌아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자유화율이 99.7%이며 EU도 99.6%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FTA의 자유화율은 거기에까지 높지 않아 한국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주요국과 FTA 체결이 늦고 FTA 자유화율도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농업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쌀을 비롯해 보리, 전분, 설탕,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산품의 완전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농산품 등을 자유화하지 않으면 상대국과는 협상의 난항을 겪는다. 또한 FTA를 체결했다고 해도 FTA의 자유화율은 낮아져 결과적으로 상대국에 대해서도 많은 제품에 대해 자유화의 양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우리 농업도 경쟁력이 없고 보호가 없으면 문을 닫는 농가가 많다는 점에선 사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 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유화율이 높은 FTA를 적극적으로 맺어낸 것이다.
한국이 농업 부문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현지와 유착하는 다선 의원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일본에서 농업 부문의 의견을 대변하는 족 의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몇 차례 당선한 의원은 공천을 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당선 횟수가 증가하면 현지와의 유착이 생겨 스캔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 이유라 생각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일본에 앞서 자유화율이 높은 FTA를 체결해갔다. RCEP이 서명되어 한일이 함께 참가하는 FTA가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자유무역의 열매를 즐기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그것을 늦어지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국력이 없는 나라일수록 나라를 열고 살아남으려 한다. 이 나라는 은행조차도 자국 자본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쇠퇴 중이라고 해도 국내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게다가 코로나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 중이라면 무역협정은 오히려 국내 산업의 소실, 세수입이나 자금, 고용의 상실이라는 마이너스 면이 크다. 한중이 존재하는 무역권 같은 건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TPP를 한중을 빼고 확대하면 충분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일본이 빠지면 RCEP은 별거 아니다. 중국 주도의 방자한 무역권임을 세계는 깨달을 것이다. 일본이 뒤처져 있다지만 특별히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략적 이야기다. 농업에 관해서 보면 일본으로부터 마음대로 종묘를 훔쳐서 자국 원산이라 주장하여 전 세계에 파는 등 마음대로 할 것이다. 시장을 자유화하기 전에 무역이나 지적재산권의 룰을 지키게 하고 룰을 어기면 그 나름의 페널티를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결과 한국의 농업 현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까지 기사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필자는 일본 농업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농가를 폐업시키라고 말하고 싶은가? FTA는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다. 한국이 체결한 FTA는 공업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불평등 조약이 된 것이 많다. 그런 점도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아, 현대 비즈니스구나. 이류 주간지 어쩔 수 없지.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여러 겹 있고 국내에 거대한 마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텅 빈 이유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겠지요. 그게 좋다고는 말 못하지만. 돌쇠 한마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인데 듣기 거북하다고 모두 현실 부정해버리는군요. 그들이 왜 하루하루 쇠퇴해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